드디어 4달 가까이 정리해왔던 포켓몬스터 인문학 신호지방 논의를 완결내려 합니다. 이 최종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앞서 정리해온 3가지 영상과 제 독자적인 허무주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선 3영상을 안 보셨어도 이해가 되게끔 요약할 수는 있지만 허무주의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변증법 앞에선 허무주의 영상을 꼭 보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영상 3개를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셨지만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 그 3영상에서 논한 것들을 모두 요약하고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이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링크는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세대의 호연지방이 동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듯이 4세대의 신호지방은 서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독일 관념론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2번 아르세우스가 나타난 창주, 기라키나가 나타낸 저승 등의 관념은 1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번 세계란 부분들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 결합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따라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시간과 공간은 우주, 세계와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는 개념이다. 4번 이성이 극단에 이르러 광기에 도달한다 라는 테마는 근대의 종말과 4세대 그리고 6세대를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해석 키워드이다. 5번 지형적 특성과 세계관적 특성을 종합한다면 4세대의 신호지방은 일본과 독일의 특징이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6번 유크시, 엠라이트, 아그놈이 상징하는 것은 각각 지성, 감정, 의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3가지 영상은 충분히 요약된 것 같고 변증법 앞에선 허무주의 영상에 등장하는 3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힐리즘, 버블주의, 신허무주의 이 3가지 개념 중 하나라도 헷갈리신다면 변증법 앞에선 허무주의 영상을 다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 오리지널 사상이라고 할 것은 이 신허무주의 개념과 오늘 논할 멋진 신세의 개념밖에 없고 앞의 영상들은 이해를 돕는 배경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했었죠. 배경 지식의 정리는 일종의 계단입니다. 계단 없이는 이해란 영역까지 오를 수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 설명하면서 위의 계단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몇 번 계단 하면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배경 지식이 다 준비되신 분들일 테니까 이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주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충족의 갈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허무한 상태의 극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전한 상태에 대한 욕구를 내포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가져온 완전성이란 본질적 욕망입니다. 완전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의 최종 목표였으며 사상과 종교의 꿈이었습니다. 성인, 부처, 도사 모두 완전한 존재를 추구하기에 셋 다 다른 사상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완전성이란 목표, 그것은 개인이고 사회고 철학이고 종교,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고의 틀이 이 완전성에 대한 집착이었고 성리학에 의해 세워진 동양권 국가들의 사고의 틀도 이 완전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 완전성이란 개념에 좀 이해가 안 되시고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완전성이란 단어에다가 행복, 평안, 발전 정도를 집어넣어줘도 어느 정도 성립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 완전성에 대한 갈망은 정말 모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완전성의 충족을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나가고 채워나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이 충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려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상이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정치가 그랬습니다. 불교는 삼독을, 기독교는 원죄를, 성리학은 인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보다 완전한 존재는 무언가가 추가되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배제되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독일을 끌어올린 완벽한 아리아인이라는 사고가 무엇을 배제시켰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입니다. 1984 멋진 신세계를 생각해봅시다.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표명하는 것은 기존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된 완벽한 사회입니다. 그럼 완전함을 위해서 무엇이 상실되는 것입니까? 자유, 이성적 사유? 암울하기 짝이 없는 디스토피아가 어떤 측면에서 완벽한 유토피아고 천국과도 같아 보이는 유토피아가 얼마나 디스토피아적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계단은 전부 완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단숨에 올라가도록 하죠. 자, 주인공을 포함한 포켓몬스터 세계관이 지극히 밝고 긍정적인 무만 보여진다면 그만큼 대비되는 빌런 측은 세계관에 어둠이 담겨 있습니다. 태웅이란 빌런의 어두움을 이해하려면 그 기저에 깔린 정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웅은 고독하고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을 표현한 방법이 이 우주를 표현하는 갤럭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처럼 차갑고 어두운 인물이죠. 그러면 자, 이제 영상 초반에 정리한 개념들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5번 계단, 지형적 특성들과 세계관적 특성을 종합한다면 4세대 신호지방은 일본과 독일의 특징이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웅의 어두움은 일본의 버블주의 약간, 그리고 독일의 니힐리즘 약간 섞어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변증법 앞에선 허무주의를 대입시켜봅시다. 어둡고 공허한 그는 따라서 충족을 갈망하게 됩니다. 허무의 원인이 기존 세계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 충족은 완전성이 갖춰진 세계일 것입니다.
DP와 PT 두 버전에 드러난 태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결국 그가 하는 대사를 통해서 이 완전성에 대한 갈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올릴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참고해봤습니다. 스토리 초반에 청관사에서 태용과 조우시 대사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모두 다투며 세계는 망해간다. 이는 어리석은 이야기이다 라는 대사가 있으며 갤럭시단 아지트에서 연설을 한 장면에서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도 포켓몬도 불완전하기에 추하게 다투며 서로 상처를 입힌다. 나는 그것을 증오한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도 혐오하는 불완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혐오하는 현 세계를 그는 단순히 개선하거나 설득하는 형식이 아닌 완전한 세계,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그가 가진 태도 자체는 지극히 이성적이었는데 어찌 이런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계단을 또 확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4번 계단, 이성이 극단에 이르러 광기에 도달한다 라는 테마는 근대의 종말과 4세대, 6세대를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해석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태용의 계획은 자신을 신세계의 신으로 삼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신호지방의 디아루가와 펄기아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의 계단을 이용하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번 계단, 세계란 부분들의 결합이며 그 결합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다. 따라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시간과 공간은 우주, 세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곧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영역의 합이 곧 세계의 창조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앞서 논한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보도록 합시다. 완전한 세계의 탄생은 무엇인가를 배제시키면서 탄생합니다. 태용의 그것은 무엇인가요? 태용이 사용한 이 붉은 쇠사슬, 그것을 만들게 한 해파리셋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까지 파악이 됩니다. 6번 계단, 유크시, 엠라이트, 아구노비 삼중이라는 것은 각각 지성, 감정, 의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 감정,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세계, 그것이 태용의 완벽한 멋진 신세계입니다. 물론 태용의 이상적인 이 신세계 창조 계획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포켓몬스터 제작진을 태용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4세대 진짜 의의는 무엇일까요? 대체 4세대에 담긴 진정한 인문학적 가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태용은 실로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결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떠든 만큼 그가 느낀 현대인의 허무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극복을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태용이 아무리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의 계획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세계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진보를 위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등장하지요. 마음, 그 단어에 무엇을 대입해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어떤 가치를 넣어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짓밟고 보다 완전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당신은 그를 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의 게임 프리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게임 프리크는 어떤 가치를 포기하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게임을 성찰하고 다시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벽하고 멋진 신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술하고 어설픈,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을 간직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계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스터 인문학 신호지방 논의 영상을 처음 올린 게 작년 11월이었으니까 4달가량 쓴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그동안 해온 논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쓰인 디스토피아 관련된 논의는 조만간 올릴 악거 리뷰에서 또 써먹을 겁니다. 역대 최고의 악거 리뷰 영상이 될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신호지방 논의는 이걸로 완결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켓몬스터 인문학 자체가 완결난 건 아닙니다. 다룰 주제가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젠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부터 여기까지 5개나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론파였습니다.